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강, 2강에 이어서 3강 온라인 영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간단한 라켓 파지법 한번 배웠었죠. 네, 정확한 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세 손가락을 이렇게 손잡이를 포갠다라는 식으로 라켓 파지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간단한 스트로크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좀 하는데요. 예,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아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탁구의 규칙에는 좀 뭐 생소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치면 되는데 뭐 다른 규칙이 있어? 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재미난 규칙과 예, 국제적인 룰을 적용시켜서 선수들이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규칙들이 어떻게 있는지 먼저 알고 우리가 본격적인 자세 연습이라든가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간단한 규칙은 일단 뭐가 있냐면 공을 제가 하나 집었는데 자, 라켓을 이렇게 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이 위에서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엔드라인 끝에서 서브를 넣을 때 공을 던져서 딱 이렇게 쳐야지만 정확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주먹 서브, 주먹을 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치면 반칙입니다. 역시 무조건 중요한 거는 16cm라고 하면은 여기서 띄워서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이상 띄워도 되는 거예요. 대략 16cm 이상 띄우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실제적으로 16cm가 뭐 정확하게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그냥 16cm로 두는데 한 이 정도 이상 띄우면 올바른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드라인 끝에서 서서 바깥에서 띄우고 이렇게 카트 서브를 넣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드롭 서브도 뭐 있고 서브 종류도 많아요. 예. 회전 서브 그리고 여기 YG 서브라고 해서 또 이런 서브도 있고 자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규칙은 끝에서 엔드라인 끝에서 공을 16c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띄워야지만 올바른 서비스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실점이 하게 돼요. 심판께서 바로 그냥 서비스 미스라고 하면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꼭 되도록이면 띄워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연습을 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 선은 아시겠지만 단식에서는 정말 뭐 필요하지 않는 선이고요. 중앙선은 우리가 복식을 칠 때 필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복식은 두 명 섰을 때 무조건 자기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여기서 서비스를 이렇게 넣고 엔드라인 끝으로 가기 위한 그 기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을 무조건 넘겨야지만 올바른 서비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서브를 넣는데 복식에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역시 실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실점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자, 서브를 넣을 때 네트 이렇게 가령 뭐 걸렸다 하면 맞고 네트에 걸리고 딱 넘어간다. 이러면 무조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서브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브는 무조건 두 번씩 넣는 거 아시죠? 네, 국제 룰에 따라서 두 번씩 넣게 되는데 네트에 한번 딱 이렇게 걸리면 무조건 다시 한번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는 무조건 두 번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브를 넣는 도중에 상대방이 잘못하다가 여기다가 상판에다가 손을 닿았어요. 서브를 넣고 리시브를 하는데 손을 닿고 이렇게 넘겼다. 자, 그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올바른 서브를 넣었어요. 올바른 서브를 넣었는데 이제 리시브 입장에서 리시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손이 밑에 닿았어요. 닿아가지고 이렇게 넘겼어요. 리시브 하는 입장에서. 자, 그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손을 닿고 넘겼는데 반대로 자, 왼손이 이렇게 닿았어요. 왼손이. 치지 않는 왼손. 왼손이 닿으면 바로 실점입니다. 네, 실점이에요. 자, 이런 건 중요하게 아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딱 실수 이렇게 닿았어요. 자, 이것도 실점이라는 거예요. 네.
왼손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약간 테이블 밖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이 여기서 옆으로 갔어요. 딱 쳤는데 테이블 그 네트 옆으로 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겁니다. 예, 보시면 옆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되는 겁니다. 네, 꼭 공이 네트 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다. 안 와도 돼요. 네, 옆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넘어가도 인정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생활체육에서나 좀 사용 이런 일반적인 데서는 좀 잘 나오지 않는 거지만 실제 선수들은 테이블 옆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서로 여기서 막 드라이브 이렇게 서로 걸기 때문에 네트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빈번합니다. 네, 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 손 여기 닿으면 안 된다고, 이건 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반대쪽 이제 리시브 하는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리시브를 하는 입장에서 딱 쳤는데 여기에 맞았어요. 손목에 맞았어요. 공이 오다가 뭐 손에 딱 이렇게 맞고 넘어갔어요. 네, 자,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굳이 그 리시브뿐만 아니라 랠리하는 도중에 손목을 맞고 공 막 손목 맞고 이렇게 딱 넘어간 거예요. 예, 이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라켓을 든 여기 손목 기준에서 맞으면은 맞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라켓을 안 맞아도. 예, 라켓을 안 맞아도 여기 손 맞고 이렇게 치아주고 넘어가는 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켓에서는 규격이 없어요. 여기 면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모나게 해도 되고요. 또 사이즈를 크게 해도 되고요. 작게 만들어도 되고요. 사이즈에는 규격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격이 크면 클수록 바람에 대한 면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윙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천천히 힘 있는 스윙을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가 대략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작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스윙과 이 정도의 면적이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그나마 좀 덜 받게끔 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이즈 크기라든가 이런 모양들은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빨간색,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빨간색, 검은색 꼭 색깔은 달리 하셔야 돼요. 빨간색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검은색 이렇게 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또 유념을 하시고 자, 이제 탁구에 대해서 간단한 규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보자분께서 그냥 항상 이렇게 서브를 넣는데 좀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한 건 무조건 띄어서 이런 식으로 꼭 서브를 넣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띄어서.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잘 아시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탁구에 입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할 거는 포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포핸드 스트로크는 탁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발을 45도 정도 해서 자기 어깨 넓이로 살짝 벌리고 상태에서 제가 오른손을 기준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45도 그리고 라켓 각도도 45도 이런 상태에서 겨드랑이 사이에도 한 45도 이 정도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에서 왼쪽으로 쭉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쭉 왼쪽. 어떤 분들은 공이 앞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치시면 공이 앞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넘겨지언정 세게 좀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지 못해요. 힘이 안 받쳐주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받쳐주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스윙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옆으로 간다는 느낌을 해주셔야지만 올바른 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좀 좌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치실 때 중요한 거는 라켓을 파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른손을 정확하게 목덜미를 잡고 세 손가락은 또 이렇게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정확한 스윙이 요구가 되는데요. 말씀을 드렸어요. 허리를 좀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폼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 스윙. 자, 그래서 우측에서 좌로 가는 느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우측에서 좌로. 그러면서 마지막 스윙은 자기 눈썹으로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 자, 왼손은 중요합니다. 왼손은 자기 배꼽 정도 위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배꼽. 왜냐면 왼손은 약간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뭐 가령 이렇게 뭐 뒤로 갔다가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치시면 약간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자세를 숙여주고 이 빈 공간을 왼손이 약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왼손을 자기 배꼽에서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 되는 위치에서 계란을 하나 친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스윙을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배우시면 정확하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윙을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렵죠. 탁구대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나마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일단 자기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팔꿈치를 밑으로 한 상태에서 몸을 살짝 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허리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탁구는 전신 운동이에요. 꼭 팔만 쓰시면 안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서 왼손 배꼽 놓고, 그리고 마지막 끝 스윙은 자기 눈썹을 갖다 놓고, 그리고 백 스윙은 약간 뒤로 빼셔야 돼요. 뒤로 살짝 빼고, 예. 공이 온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가면 안 돼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맞고 약간 좀 떨어지는 걸 쳐도 괜찮습니다. 항상 대부분 꼭 상단에서 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공이 오는 걸 보고 살짝 뒤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치셔도 크게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공이 오면 스윙, 백스윙 하고 상체를, 허리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스트로크 자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탁구의 가장 기초적인 포핸드 스트로크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포핸드 스트로크는 탁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카트, 쇼트, 뭐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고급 기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45도, 그리고 겨드랑이도 45도, 발 각도도 약간 왼발이 좀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사선으로 좀 나온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간격을 좀 시켜 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몸을 좀, 허리를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팔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보다는 허리를 살짝 돌려주시면서 스트로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이면, 여기서 허리를 돌려주시면서 라켓의 마지막 스윙은 자기 한 눈썹 정도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스윙을 눈썹으로 갖게 되면 시야가 가려서 이게 보이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입니다. 왜냐면 순간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절대 시야를 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으로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절대 시야가 가리지 않고 스윙을 정확하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공을 딱 치실 때 자기 공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폼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기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스윙을 딱 하시면서 마지막 시선 처리는 자기가 날아가는 공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스트로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스트로크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나갈 테니까요. 한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